리더십과 충효의 교육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성교육과 충효의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시간에는 군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리더십과 연계된 충효의 교육의 기대효과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 리더십의 본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군대는 리더십의 학교이자 인격 수양의 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군에서 리더십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군 리더십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리더십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사회적 존재로서 표현되는 인간은 누군가를 이끌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리더십은 언제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은 리더이고 이끌려지는 사람은 팔로워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강의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효충의 교육이 끝나면 좀 더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또 멤버십에 대해서 따로 강의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충의적인 어떤 리더십이나 팔로우십이 아니라 대인관계적 측면에 있어서의 리더십과 팔로우십, 멤버십에 관한 강의이기 때문에 좀 더 결을 달리하는 의미 있는 강의가 될 것입니다. 자, 특히 리더십은 가정, 군대, 학계, 종교계, 기업, 국가 등을 막론하고 어떤 리더에 의해서 조직이나 집단이 움직여지냐에 따라서 성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리더십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깊은 관심을 끌었던 주제이고 인류 역사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지도 원리로 작용해 왔습니다. 리더십의 원류를 살펴보면 이집트의 상형 문자로 된 리더십, 또 리더 또는 부하 등의 단어는 약 5,000년 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리더십이란 단어는 영국의 옥스퍼드 백과사전 기록에 의하면 리더라는 단어는 12세기에 리더십이라는 단어는 19세기 초에 등장한 것으로 학자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지도력, 또 리더의 기술, 또 지도력의 기법, 지휘 통솔 등 그 이론과 개념이 다양하여 명쾌하게 정의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리더십은 일반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스톡딜이라는 학자는 리더십의 정의는 리더십을 정의하려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리더십의 정의는 그만큼 다양하고 수많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카멜이라는 사람은 리더십의 정의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것 또한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자의 목적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또 수시로 다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리더십의 정의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같은 연구자가 연구하더라도 목적이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리더십의 정의도 수시로 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일종의 리더십 정의의 가변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베니스라는 학자는 수십 년간에 걸친 학문적 분석의 결과 리더십에 대한 850가지 이상의 정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분석만 한 850가지 이상 물론 앞에서 리더십을 정의하려는 사람의 숫자만큼이나 또 연구자의 목적만큼이나 라고 본다면 850개의 리더십에 대한 정의도 사실은 적은 편이죠. 하지만 학문적으로 검증된 리더십의 정의만 하더라도 850가지 이상이기에 리더십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또 복잡한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리더와 무능한 리더, 성공하는 조직과 실패하는 조직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하고도 뚜렷한 기준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리더십의 정의는 리더, 구성원, 환경이라는 리더십의 구성 요소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될 수도 있고 또 리더와 구성원이 처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리더십 적용을 달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리더십 정의를 살펴보면 리더가 집단의 공유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활동을 이끌어가는 행동, 아까 앞에서 말했던 스톡딜이라는 분이 1974년도에 정의한 바인데요. 또는 도넬이라는 사람이 조직 성원들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기꺼이 따라오도록, 그러니까 기꺼이 따라오도록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동의를 말하는 겁니다. 따라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또는 주어진 상황 하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개인 또는 집단이 노력하도록 모든 활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군의 경우에 리더십의 정의는 각 군의 임무와 특성 및 문화 등을 고려할 때 각 군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육군에서는 리더가 조직의 목적과 목표와 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과 상호적으로 작용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직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통된 목표이겠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호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일 것입니다. 또 해군은 지휘관이 자기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에 의해서 부대의 목표, 여기서 부대의 목표도 공통된 목표이겠죠. 부대의 목표로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예하 부대 및 부하의 능력을 극대화하도록 감화시키고 모든 노력을 부대 목표에 집중시키는 기술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군의 정의가 육군의 정의보다 리더십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육군의 정의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리더십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부하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또 예하 부대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리더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하의 능력, 또 예하 부대는 어떤 가능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직 발현되지 않지만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는 그런 예하 부대나 부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또는 나보다 더 잘 나가거나 나보다 똑똑한 부하를 시샘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하의 능력을 또 후임의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이런 그 공통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리더십이다라고 해군에서는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군의 경우에는 공군 고유의 문화적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미래의 항공우주군 건설과 운용을 위해 전 공군인들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영향력의 행사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공군은 좀 더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몰입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육군과 해군과는 조금 더 개념 정의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미 육군의 경우에는 임무 완수와 조직 발전을 위해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군별로 제시하고 있는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면 핵심적인 내용이나 본질 면에서는 사회에서 적용하고 있는 리더십의 정의와 거의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시된 국군과 외국군이 사용하고 있는 리더십의 정의는 지금 PPT에 나와 있는 그런 예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리더십과 충효의 교육의 관계의 측면에서 리더십을 함양하기 위한 군생활의 가치는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군대라고 얘기하면 군대다, 또 군대는 리더십의 도장이다, 그래서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이는 곧 군대가 젊은 시절 마지막 인생 종합대학으로 군대 생활을 통해 자연스럽게 리더십을 습득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의 장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다 군 입대를 합니다. 그리고 군 입대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통해서 충효예 교육을 통해서 인생 종합대학을 다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집단이면서도 동시에 리더십을 습득할 수 있는 리더십 교육의 학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충효예 교육은 한국인에게 가장 부합되는 사랑과 윤리라는 점에서 이 교육을 온전히 잘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이죠. 우리나라의 경우 모든 남성은 장교, 부사관 또는 병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는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의무인 군대에 입대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군 복무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긴 하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성이라면 누구나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지게 되죠. 제가 군대에 갈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군 면제받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출산 때문에 군에 입대할 병력들이 줄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 자율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가 요구하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 기관으로서 우리 군을 리더십 도장, 아까 말씀드렸죠? 리더십 아카데미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대적 요구가 있는데 그런 시대적 요구를 우리가 충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군대의 집단 생활과 군사 훈련을 통해서 희생정신과 협동심과 국가관 등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사회는 나만 아니면 된다. 또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또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도 된다라고 하는 극단적 이기주의가 만연되어 있죠. 그런데 경쟁이나 극단적 이기주의는 단기적으로는 사회적 이익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서로 공존의 가치를 무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나친 경쟁보다는 협력이 공존에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런 공동체성이나 희생이나 협동보다는 이기심 내지 경쟁을 강조하고 있기에 부대는 그런 집단 생활과 군사 훈련을 통해서 희생정신, 궁극적으로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희생정신과 협동심, 그죠? 또는 국가관 등 리더에게 요구되는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체력, 또 인내심, 자신감 등 신세대들에게 부족한 리더로서의 기본 자질을 배양하게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의 젊은 청년들의 경우에 나이가 젊지만 체력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보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체력은 오히려 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또 인내심이 부족하죠. 힘들면 바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청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상 인내심이 부족하고 또 자존감이 부족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신세대들이 이제 그 입대를 한단 말이죠. 그죠? 실제로
다른 과의 경우에 보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취업에 추천을 해서 취업을 시키면 어떻게든지 버텨야 되잖아요. 근데 며칠 일하고 나면은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월급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라고 해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잠수를 타는 경우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인내심이 없는 거죠. 어려움에 대해서 이게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거죠. 또 자기 존중감 내지 자기 자신감이 없는 거죠. 이러한 신세대들에게 이런 젊은이들에게 부족한 리더로서의 기본 자질을 배양하도록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군대는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군 생활을 통해서 하급자로서 구비해야 할 팔로우십, 사실은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과 서로 양방향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대인관계적 차원에서 팔로우십과 멤버십에 대한 강의를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팔로우십과 멤버십은 하급자로서 구비해야 할 팔로우십을 체득하고 조직원으로서 기본 자질을 배양할 때 이것들이 서로 짝을 이루어서 리더십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팔로우십 없이, 멤버십 없이 리더십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팔로워가 결국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조직원으로서의 멤버십 그리고 상급자로서 하급자를 지도하는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군에서 실시하는 효충의 교육은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효죠. 효.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효의 가치입니다. 또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키며 그죠? 국가에 충성하는 전인적이란 뭡니까? 결국에 인간의 전반적인 발달을 가져오는 그런 인간의 성품, 인간의 어떤 품격을 가진 인간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 또 충효에는 한국인에게 가장 부합하는 사랑과 윤리라는 점에서 이 교육을 온전히 잘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리더가 갖춰야 될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효를 활용하여 리더십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의 본질이 부자자효와 부자유친의 어떤 그 상호성의 바탕을 둔 쌍무호회적 앞에서 설명드렸죠. 부자자효 그러니까 부모는 마땅히 자유로워야 되고 자효 자녀는 마땅히 효도해야 되는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것이 자녀의 일방적 의무가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쌍무 서로 간의 호혜적이다. 부자유친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서로 친밀함이 있어야 된다. 서로라고 하는 서로 상호성, 쌍방성. 결국에는 이런 관점에서 리더와 구성원이 상하 동욕을 추구하는 쌍방성, 쌍방향적인 리더십, 패러다임의 리더십이라는 점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손자라는 중국의 철학자가 손자병법에서 뭐라고 했냐면 리더가 병사 보기를 어린아이 보듯이 하면 가히 함께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 수 있으며 리더가 병사 사랑하기를 자식 사랑하듯이 하면 가히 리더와 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모습으로 연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리더와 병사의 관계는 혈연적 관계는 아니지만 전쟁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같이 내놓고 싸우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부모 자식의 관계라고 할 정도로 매우 밀접하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모든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죠. 그죠? 여러분 부모 치고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없습니다. 평생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죠. 또 자식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부모의 모습이 바로 현대 리더십 중에 하나인 서번트 리더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리더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부인 우리가 리더인 우리가 병들에게 강압적으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희생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들을 또 후임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곧 서번트 리더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리더십이 리더가 집단의 공유된 목표를 향하여 구성원들의 활동을 이끌어가는 행동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충효예는 자신과 조직의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리더와 또 그렇지 않은 리더인가를 판가름하게 한다는 점에서 구성원들에게 신뢰받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간부의 삶은 어항에 있는 금붕어와 같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누구나 그 간부의 삶을 보고 있다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간부이면서 부사관으로서 내가 나 자신과 조직의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리더라면 당연히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겠죠. 그러면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는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한 리더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혹자는 충효예와 리더십을 연계하는 것에 있어서 패러독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견해를 달리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충효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충효의 정신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상고시대 때부터 면면하게 이어온 민족의 혼이자 우리의 전통적 가치라고 하는 점을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가장 잘 맞는 리더십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희생하는 민족이 사실은 드물잖아요. 결국에는 군에서도 이런 간부로서 이게 사병에 대해서 그런 자식을 아끼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이거는 서양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정서와 문화에 가장 잘 맞는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특히 과거에는 대가족의 문화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가정의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등이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가정생활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효의식이 개발되고 또 가족 간의 팔로우십과 멤버십 등 리더십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핵가족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의 환경에서 입대하는 장병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충효의 교육과 리더십을 연계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적절하다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교육의 연결의 가장 중심적인 도량이 군대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대 윤리와 효충의 교육은 서로 연관될 수밖에 없고 간부로서 리더로서 부사관으로서 병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충효에 대한 모범을 통해서 섬김의 리더십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키우고 부대 윤리를 실천하고 또 부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간부가 되어야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리더십과 연계한 충효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리더십의 개념은 리더십을 정의하려는 사람마다 또 리더십의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구성원들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기꺼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개인과 집단이 노력하도록 영향을 주는 과정이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또 육군, 해군, 공군 또 미군에서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 리더십이 충효의 교육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고, 결국에는 섬김의 리더십, 또 충효예와 리더십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리더십은 서구적 개념이 아니라 상고시대 때부터 우리 민족에 면면하게 이어져 오는 하나의 문화이며 가치이며 윤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충효의 교육과 리더십을 연계시키는 것은 시대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적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